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부동산학은 순수한 과학이 아니죠. 응용과학이에요. 여러 주변과학의 도움을 받는 종합과학입니다. 복합자가 나오면 여러 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복합 개념은 개념이 여러 개다. 세 글자 뭘 돌려요? 법, 경기. 한번 읽어보셔야 한번. 처음이니까.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기술적 측면. 그래서 이를 뭐라고 그래요? 유형적 측면. 형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률적, 경제적 측면은 형태가 없죠. 그래서 이 뭐라 하냐면 무형적 측면.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보면 법, 경기 측면에서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유무형 측면의 부동산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복합 부동산은 뭐가 여러 개예요? 부동산. 뭘 돌리면 돼요? 토지와 건물. 보다 정확히 일체로 이용되고 일체로 거래되는 토지와 건물 돌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이에요? 무슨 부동산을 배우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배워요. 그럼 부동산을 분류할 때도 복합 개념을 분류하는 거예요. 세 글자 뭘 어떻게 분류해요? 법, 경기. 자, 먼저 이 틀을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5번 그러면 5번 써보세요. 그럼 1월 달에 가서 또 한 번 5번 써보고 3월 달에 가서 5번 써보고 그러면 싫어도 암기가 돼요. 일부러 억지로 시간 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슬슬 써보면서 순차적으로 반복함으로 인해서 암기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 그러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협의 부동산, 관계 부동산. 경제적 측면 그러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기술적 측면 하면 자연, 위치, 공간, 환경. 먼저 법률적 측면. 협의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 정착물. 대표적인 정착물이 건물이라고 그랬죠. 이 정착물을 부동산에게서 뭐라고 그래요? 계량물. 그리고 협의 부동산에 중부동산을 묶으면 광해 부동산. 그 다음 경제적 측면. 자산하면 두 글자. 적으셨죠? 재산. 자본하면 미천. 생산요소 그러면 재료 그리고 최종 소비재. 지금부터는 이 기술적 측면을 배웁니다. 첫 번째,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부동산 하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뭐가 떠올라요? 협의의 부동산이 일반적인 부동산이에요. 협의 부동산은 뭘 떠올려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게서 자연자가 붙으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지금 좀 흩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만 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올게요. 나머지는 책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내 책에서 좀 흩어놨어요. 자, 그러면 7페이지 볼게요. 거기 물리적 측면 나와 있죠. 물리적 개념. 거기다 기술적 개념 적어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물리적 개념 거기다 기술적 개념. 이 부분을 지금부터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게 짧죠. 왜 짧냐면 뒤에 가서 반복해놔서 그래요. 뒤로 가서 몇 페이지로 가보시냐면 16페이지. 거기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찾으셨나요? 자, 거기 자연에다가 이걸 적으세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16페이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그리고 이런 팁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부동산에서 자연자가 나오면 뭔지 몰라도 인간의 손길이 가닿지 않은 거예요. 본래 그대로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시고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더 적을 거 없어요. 여기 보시고. 그럼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그러면 건물은, 자, 토지는 포함되죠?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건물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필요에 따라 만들어낼 수도 없다. 무슨 특성? 부증성. 증가시킬 수 없는 성질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끝. 그 다음 위치로서의 부동산. 자, 여기 한번 보시고요. 여기 한번 보시고. 우리 농지 가치가 높고 낮고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될까요? 농지 가치가 높고 낮고는 비옥대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그럼 도시용 토지는 어떻게 가치가 결정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곳이 어디예요? 집가가? 명동. 우리 집 앞마당은 얼마나 가요? 몰라요? 공시지가 발표되잖아요. 개별 공시지가 발표되죠? 안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어요? 몇 배 차이 나요? 왜 이렇게 가치가 차이 나나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이를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용 토지는 바로 이 위치에 따라 가치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해요. 우리 명동에 집가는 제일 높은 집가가 얼마예요? 평방미터다. 1억 5천에서 거의 1억 1천 정도가 된다라고 가지 않게. 이거보다 좀 더 높아요. 공시지가만. 사실 거래 가격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시장에. 불운계값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그래요. 평방미터예요 지금? 평방미터. 우리 집은 얼마예요? 평방미터다. 아마 여기는 한 250 정도 될 거예요. 250에서 300. 300을 넘기가 힘들어요. 지금 300이라고 가져갈게요. 한 평이 아니라 평방미터예요. 한 평에 지금 3억, 이제 1억 정도, 아니 1,0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된다. 이것도 위치 가치가 좋아야 되죠. 근데 내가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위치예요. 이 위치 가치는 어떻게 하면 위치 가치가 적용이 되냐면 접근성에 따라서 적용이 돼요. 좋은 시설에 많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가치가 높은 거예요. 좋은 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위치가 좋다 이 말은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위치가치 좋고 나쁨이 어디 있어요? 바로 접근성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도심이에요. 여기는 집가예요. 여기는 거리예요. 집가가 뭐예요? 집가? 그렇죠. 땅가치. 집가. 한자를 돌리면 돼요. 땅의 가치. 그럼 지대는 뭐예요? 지대는. 집가가 땅의 가치라면 지대는? 지주. 뭐예요?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임대료 수입을 뜻하는 거예요. 됐죠? 도심에서는 집가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왜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럼 지대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집가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집가가 떨어지면 지대도 떨어져요. 나중에 가면 이렇게 볼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집가는 지대를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해요. 이거 비례에 반비례예요. 자, 이거 모르면 사회과학 못해요. 사회과학뿐 아니라 모든 과학을 못해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A와 C는 비례에 반비례예요. 이건 외계인도 알아요. 외계인. A와 B는 반비례에 비례해요. 반비례예요. 이거는 비례. 이거는 이거 모르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분의 1은 1이잖아요. 위를 한번 높여볼게요. 그럼 이게 커지나 작아지나? 2분의 4는
그래서 위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이거는 반비례한지 비례한지 볼까요? 4분의 2는 얼마예요? 0.5.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워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요새 어머니들은 힘드시겠어요.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도 어머니들이 가르치지 못하죠. 애들이 한 3학년, 4학년 올라가도 못 가르칠걸요? 9구단 정도까지 못하죠. 9구단까지만 가르쳐주죠. 나머지는 학원 수업. 네. 뭐 슬픈 일이 아니에요. 정보의 속도가, 정보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10구단 하죠. 9구단 아니죠. 예? 19단 가르쳐요, 요새는. 물론, 원하는 애들. 19단 하면요, 계산기가 필요 없어요. 11, 11은 120일.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외운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9구단 지금부터 하면은, 우리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9구단을 배우겠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못해요. 포기하고 말 거야, 아마. 어릴 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자꾸 19단까지 해주잖아요.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요새는 부모 역할을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엄마 역할을 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대와 지가는 비례 반비례? 비례. 그래서 지대가 높아지면 지가도 높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임대료 수입이 높아지면 토지 가격도 높게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임대 수입이 낮은 토지는 토지 가치도 낮게 평가한다. 이 공식을 읽어보면 이래요. 되게 쉽죠? 자, 보셔요. 왜 도심에서는 지가가 높아요? 이게 제로예요, 제로. 이렇게 하면 지가가 높은 거예요. 여기서는 지가가 이만큼이죠. 외곽으로 가서 지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죠, 지금. 왜요? 접근성이 이것보다는 A보다는 B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 도시용 토지는 무엇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위치. 위치의 좋고 나쁨은 판단 기준이 뭐다? 접근성. 정리.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위치 가치는 상승하고 대상 토지는 보다 높게 평가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을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공간으로 세부동산. 주의해야 되죠? 별표 2개죠 지금? 중요한 예는 제가 반복해서 드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억을 긁을 때 자꾸 코팅을 칠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긁혀야 돼요. 지난주에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도 얘도 일부러 중요한 예만 골라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자, 먼저 공간을 구분해 보면 땅 거주. 땅 거주를 뭐라고 하냐면 수평 공간 그래요. 그럼 땅 거주 위에 있는 공간은 무슨 공간이라 할까요? 공중 공간. 그럼 땅 거주 밑에 있는 공간은 무슨 공간이라 할까요? 지하 공간. 자, 지난 시간에 얼마만큼 집중해서 들었는지 지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토지라는 것은 요 세 공간 중에 어느 공간이다? 세 개 다 기억나시는군요. 네. 바로 토지라는 것은 요 삼천 공간 덩어리예요. 그렇죠? 이 삼천 공간을 입체 공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제가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천이에요. 농지예요. 비가 억수로 와서 이게 물에 잠겨버렸어요. 이거는 토지가 유실된 것이다? 아니다. 지난주에도 나왔어요. 얘를 이번 주에 다시 하는 거예요. 토지의 유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이 다 없어진 게 아니죠. 이것은 토지의 용도 전환을 보는 거예요. 농지에서 하천부지로 용도가 전환되었다. 강바닥도 토지라고 그랬죠. 대천바닥도 토지겠죠.
쭉